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집누나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핫 이슈, 최근에 분양사에서 이 핑크북 신청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꽤 되셔서요. 외국인 핑크북 접수 어떻게 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와 또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이제 외국인 등기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2016년 1월에 시행령이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지금 접수가 조금 보류가 되었다가 작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빈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접수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서류들, 그다음에 비용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베트남 내에서는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별도로 없고요. 등기를 등록할 때 최초의 등록세라는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등록비라고 하는 핑크북 등록비 비용이 수수료 부분은 0.5% 곱하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최종 계약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분양을 받은 금액의 한 0.5% 정도가 이 등록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등록 접수를 위임받은 분양사가 이제 금액이 최종적으로 등록세와 관련된 고지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분양사 쪽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자, 송금 납부를 한 후에 분양사가 이제 매수인 쪽에 영수증과 관련된 서류를 전달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등기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 서류 좀 안내를 드릴게요. 베트남의 이제 분양사 통해서 사실 일괄적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관련된 것만 준비를 하시면 분양사에서 나머지 관련된 서류들은 취합을 해서 접수를 대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수 조건은 반드시 베트남에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 조건 역시도 입국 확인 도장이 찍힌 유효한 여권, 9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여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 여권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베트남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공동자산으로, 부부 공동자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배우자 여권도 필요하고요. 기혼자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 외에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번역 공증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미혼의 경우에도 베트남에서는 이 싱글 증명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없는 싱글의 싱글 증명서 제출을 하셔야 되시고요. 계약 당시에 여건이 갱신이 됐다 라고 하면 구여건과 신여건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요 준비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 합법적으로 이 서류를 정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요 입국 후에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거주 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소위 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자들은 사실은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땀주 외에 이제 비자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셔야 되셔서 최소 3개월 정도의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역시 번역 공증을 다 하셔야 하고요. 이제 분양사가 작성한 매매 계약서, 본 계약서, 그다음에 납입 영수증, 그다음에 양도 계약서, 이게 핸드오버 미닛이라고 해서 집을 처음에 양도 받으셨을 때 받았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과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서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나서 분양사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한 후에 이제 자원환경부라는 곳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등기가 발행이 되면 그 발행된 등기를 직접 이제 수령을 하실 수 있게 개별 통보를 따로 할 예정입니다. 이 등기가 나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개별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조금 편차가 있는데 최근에 행정 처리들이 좀 많이 지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빠르게는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사실 외국인들 입국이 좀 자유롭게 허용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등기 접수를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좀 미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 등기 접수는 분양사에 내가 한두 달 이내에 방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개별 이메일을 보내셔서 나는 언제까지 등기 접수를 할 수가 있으니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는 나는 시기를 아직 알 수가 없다. 나는 이 부분을 나중에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분양사에서 이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매한 고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건 바이 건으로 뭐 1년씩 막 접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접수를 해주시사라고 이제 요청 메일을 보낸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는 개별적으로 조금 신청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개별 신청을 하시려면 서류나 이런 관계들이 조금은 더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매한 부동산 또는 저희 회사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이 아파트 소유 등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외국인 이제 등기 부분 관련해서 아직 등기 접수 통보를 받지 않은 아파트들도 많고, 과연 등기가 나올까, 언제 나올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등기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혹시 베트남 아파트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등기 전매라는 형식으로 매매 거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매도 의사 있으시거나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댓글과 또 카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외 궁금사항 많이 문의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